양자 기술 참 재미있는 기술입니다. 한쪽에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열쇠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지금 우리가 쓰는 디지털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협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양날의 검, 양자혁명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딱 그게 생각나죠. 상자 속 슈레딩거의 고양이. 지금 여러분의 데이터가 딱 그런 역설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털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국가 기밀, 기업 정보, 개인 금융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도둑맞고 있거든요. 해커들이 이걸 지금 당장 풀 수 있어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가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때 열어볼 생각으로 그냥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을 바로 지금 수확하고 나중에 해독한다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시급한 위협이에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소련 암호를 당장은 못 푸니까 일단 다 모아뒀다가 수십 년 지나서 풀어낸 베노나 프로젝트라고 있었거든요. 딱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단단히 잠겨있는 비밀도 내일의 기술 앞에서는 그냥 활짝 열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데이터 절도가 가능한 건지 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이나 인증서 같은 거요. 이런 디지털 자물쇠들은 사실 엄청나게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어요. 지금 쓰는 컴퓨터로는 이걸 풀려면 수십억 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정도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요,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태어난 만능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쇼 알고리즘이라는 양자 컴퓨터 전용 계산법을 쓰면 이 절대 안 풀릴 것 같던 문제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전 세계가 지금 서둘러서 양자 방패를 만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패를 만드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재밌죠? 먼저 미국은요, 땅이 워낙 넓고 인프라도 복잡하니까 기존 시스템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방식, 바로 양자내성 암호, PQC라는 걸 국가 표준으로 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유럽처럼 광섬유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린 곳들은요, 아예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양자키 분배, QKD 네트워크를 까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네 현실에 맞는 최적의 방패를 고른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술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TRL이라는 지표를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방어 기술인 이 하드웨어 방패, 그러니까 지상 QKD는 이미 배치 준비 완료 단계인 TRL8에서 9 수준이에요.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뚫어야 할 창, 바로 양자 컴퓨터는 아직 프로토타입 운용 단계인 TRL6, 7에 머물러 있어요. 어때요? 창보다 방패가 먼저 완성된 셈이죠? 이게 바로 유럽 같은 곳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QKD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확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이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는지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고전 컴퓨터가 엄청 복잡한 미로를 풀 때 가능한 모든 길을 하나씩, 진짜 하나씩 다 가보는 방식이라면요. 양자 컴퓨터는 마치 드론을 띄워서 미로 전체를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경로를 그냥 동시에 탐색해서 순식간에 정답을 찾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 속도가 빠른 차원이 아니고요. 아예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계산량이 하늘로 치솟는 저 주황색 선, 저게 바로 기존 컴퓨터의 한계예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 말도 안 되는 곡선을 훨씬 완만하고 관리 가능한 저 검은색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양자 컴퓨팅의 진짜 힘입니다.
이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은요,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겁니다. 분자 단위까지 시뮬레이션에서 신약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 신소재를 찾아내고요. 복잡한 금융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까지 정말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잠재력이 그냥 막연한 기대나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2031년까지 양자 정부 시장이 약 6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이미 어마어마한 돈이 이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결국 우리는 양자혁명이라는 동전의 양면, 즉 방패와 칼을 모두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양자혁명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나는 당장 우리 데이터를 노리는 수학 후해독 공격에 맞서기 위한 아주 시급한 단거리 경주고요. 다른 하나는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양자 컴퓨터를 완성하기 위한 아주 길고 비전 있는 마라톤인 셈이죠. 혹시 2016년 기억나세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때 전 세계가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 하고 피부로 느꼈잖아요. 양자 산업도 바로 그런 알파고 모먼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아주 의미 있는 문제를 딱 풀어내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또 한 번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양자혁명은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 혁명이 정말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지금껏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어떤 문제들을 마침내 풀게 될까요? 그 미래를 만드는 건 어쩌면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